안녕하세요. 지당한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먼저 책을 읽은 다음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소개하도록 허락해 준 넥서스 비즈 출판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피터 홀린스가 지은 나 대한완벽주의자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게으름을 분석하는 책인데요. 게으름이 왜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은 때로는 깊이 있는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실천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저도 사실 게으름에 관해서 아주 오랫동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어떤 일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매일 순탄하게 해낼 수 있는 반면 어떤 일은 정말 하기 싫어지고 끝도 없이 미루게 되는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게으름을 극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피터 홀린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심리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심리학 상담을 토대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있다. 내면으로부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계발 저술과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 심리학, 뇌과학 등으로 연구 지필 분야를 확장해 나가며 더욱 많은 독자와 만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자제력 수업, 어웨이크,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뇌를 위한 최소한의 습관, 80대 20 학습법 등이 있으며 이들 작품을 통해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목차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전부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의 제목은 나는 왜 나태해지는 걸까입니다. 여기에서는 게으름의 다양한 유형과 자기 극복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물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적극적인 경험을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나태함을 거부하는 사고방식 훈련입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ACT 기법을 활용해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흥미롭게 읽은 감정 조절의 90초 법칙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파트는 나태함을 이기는 작지만 강한 습관입니다. 손전등 찾기 기법과 집중력의 화살 모델을 통해 나태함을 이기고 집중력을 되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파트에서는 꾸준한 자기 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울트라디언 리듬 활용하기, 경기 전 루틴, 중요한 일 먼저 하기, 절대 멈추지 않는 약속, 이러한 소제목들을 통해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파트 1, 나는 왜 나태해지는 걸까에서 게으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의 다양한 유형.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호기심 많으면서도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접근해 보자. 먼저, 게으름이란 무엇일까? 게으름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는 의식적인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노력에는 정신적, 육체적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면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기회를 놓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게으름을 피운다. 게으름에 대한 명확한 심리학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사실은 행동, 신념, 태도, 습관, 감정 등이 얽힌 집합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게으름은 종종 미루는 습관, 동기 부족, 우울증, 자기 통제 부족, 주의 산만으로 인한 집중력 부족, 목표와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왜곡된 자기 인식 등의 상태와 겹쳐 보이지만 이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더욱이 게으름은 단순히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일 뿐 아니라 2차적인 행동과 생각, 감정을 촉발하기도 한다.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난 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자신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게으름과 싸워왔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직면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야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면 문제를 더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게으름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그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뿐이다. 이후의 장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자기 절제를 실천하며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은 지금의 자신과 상태를 부끄럼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래에서 소개할 게으름의 유형들을 읽으면서 그중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 이상의 유형에 공감하게 될 수도 있다. 혼란스러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할 일 목록에 단순히 웹사이트라고 적어두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하려 하지만 방향을 못 잡고 헤매기만 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해 버리게 된다. 심지어 스스로가 어리석고 무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사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다. 혼란스러운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움은 계획 및 조직 능력의 부족,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빠른 해결책. 한 걸음 물러서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시간을 들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질문을 던져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목표와 전반적인 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즈니스 코치를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면 더 이상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두려움. 난 할 수 없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행동을 한 이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며 나타나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미룬다고 가정해보자. 웹사이트가 허술해 보일까봐,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을까봐, 잘못 만들까봐, 혹은 우리가 사실 엉터리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는 그것이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는 당신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자신이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기 인식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공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미루는 습관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오는 익숙한 편안함과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빠른 해결책.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포용하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되 두려움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행동과 감정을 분리하라.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없이 언제나 행동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위험하지 않으며 두렵다고 해서 행동을 멈출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당장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우선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고 그것을 마쳤다면 다음 걸음을 이어가면 된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한 걸음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고정 마인드셋. 실패하면 안 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은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설픈 모습을 보이게 될까봐 행동을 망설이고 게으름을 통해 그런 당혹감을 피하려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재능과 지능이 충분하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몇 장을 써보면 자신이 아직 어설픈 초보자일 뿐이며 첫 시도로 완성된 작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다음 단계로 초고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부끄럽게 느껴진다. 대신 그는 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남은 인생 동안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구상해둔 소설이 하나 있어. 언젠가 시간이 나면 쓸 거야.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좋은 작가가 되는 데 필요한 배움의 과정을 기꺼이 견디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고정된 마인드셋이라고 불리며 재능과 지능이 타고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즉, 좋은 작가는 타고나는 것이며 자신이 좋은 작가인지 아닌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결과로 자신이 좋은 작가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라도 마주치면 곧바로 포기해버린다. 이는 배움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초보자로서 실수하는 것은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로 가는 현실적인 과정이라고 여긴다. 빠른 해결책. 실패하면 안 돼. 혹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나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히려 취약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대신 실패는 더 나아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받아들여라. 실패를 배움으로 도전을 기회로 새롭게 정의하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배움의 과정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고가 엉망임을 깨달았다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피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 우선 당연히 너무 피곤해서 행동할 수 없을 때도 있음을 인정하자.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의 에너지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함의 상당 부분은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정신적 피로나 육체적 피로의 미묘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리적인 한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에너지 수준이 변할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할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가령 어느 날 아침 교과서의 한 챕터를 읽고 요약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황을 수동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때때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포용하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이유 없이 피곤하다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최근 일주일 동안 자정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빠른 해결책. 당신의 피로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하자. 만약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라. 더 잘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자주 취하라. 또한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다시 점검해보라. 이 기대는 현실적인가? 혹시 당신은 실제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피로감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호기심을 가져보라. 만약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한 챕터를 끝낼 힘조차 없다면 그것도 괜찮다. 피곤함을 인정하고 절반만 끝내자.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된다. 저자는 챕터 1에서 지금까지 읽어드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게으름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으름은 역설적으로 너무 목표에 대한 집념이 강할 때,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칠 때도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죠. 저는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력의 느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신이 나서 키보드를 두드리지만 어떤 날은 정말 단 한 줄도 쓰기 싫은 날이 있죠. 이럴 때 제가 개발한 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거북이 전법이라고 붙였는데요. 정말 일하기 싫은 날 딱 한 줄만 쓰는 겁니다. 어떤 날은 쓰고 싶은 글의 제목만 쓰고 그만두는 거죠. 경험상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무리 느려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느낌은 무기력을 극복하는데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마치 엑셀은 밟지 않지만 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피터 홀린스의 나태한 완벽주의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